자, 이 근육의 긴장을 이완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오디션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디션장에 가면 너무 긴장이 되잖아. 자, 제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배우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몇 가지, 이렇게 뭐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꼽죠. 그럴 때 1번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연기력, 아니면 재능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뭐 거의 대부분의,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읽어본 100%의 대가들은 1번으로 무엇을 뽑냐면 신체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체라는 것은 근육의 이완과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체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우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키가 크고 작음, 뭐 이렇게 뚱뚱하고 날씬함,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수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연출 선생님, 토르초프 연출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마리아, 그리고 바냐, 그리고 꼬스차는 우리 책의 주인공이고요. 꼬스차를 불러서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그 전에 우리가 주의 집중 파트에서 뭘 다뤘었냐면 지폐를 태우는 장면 연기 기억나죠? 그 지폐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지체장애가 있던 처남이 불태웠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난리가 났고 아이가 죽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 연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장면 연기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시켜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 바냐 꼬스차가 이제 그 장면을 연기를 하고 있는데, 꼬스차가 이제 무대에서 연기를 잘 하다가 어떤 비극적인 대목이 되었어요.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우리가 대충 알겠죠? 그래서 그 비극적인 대목에 이르자 약간 현기증 같은 게 이렇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뭘 의지해서 이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짚고 있던 손을 힘껏 눌렀는데, 그래서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서 뜨끈한 액체가 손을 적셨대요. 아마 이건 피를 말하는 것 같죠? 그리고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언제 정신을 잃었는지는 나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그저 시끄러운 소리들만 기억이 날 뿐이다. 나는 의식을 잃었다 라고 나오고요. 동맥이 파열이 돼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바람에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라고 나오고, 이 불행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연출 선생님은 계획을 수정해서 신체 훈련 스케줄을 앞으로 당겼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근육의 해방이라는 중요한 단계에 대한 수업이 이제 시작이 돼요. 자, 초보자의 경우에는 근육의 긴장이나 신체의 위축을 초래하는 그런 해악을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발성기관, 호흡기관, 몸, 얼굴의 경련, 근육이 긴장된 얼굴은 배우의 내면과는 정반대를 나타내고 정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뭐 이렇게 말 자체는 좀 어렵게 써있지만 번역의 문제고요. 뭔 말인지 뻔하죠. 근육이 긴장이 되면 이게 우리 연기에 지장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발성기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시험 보러 가거나 아니면 뭐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이럴 때 긴장돼가지고 목소리가 막 이렇게 떨린다든지, 아니면 뭐 대본 든 손이 이렇게 덜덜덜덜 떨린다든지, 이러면 우리 연기에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나의 정서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라디오를 하게 되면 그런 막 되게 비극적인 장면, 되게 집중을 요하는 장면, 굉장히 고도의 무슨 막 슬픈 장면, 막 오열하는 장면이 되면 이렇게 손이 떨리는 거야. 그게 내가 긴장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집중이 되고 막 그게 감정이 입이 되면 몸이 이렇게 떨려. 그러면 대본이 이렇게 떨리잖아. 그러면 부끄러운 거야. 이제 전속애들이 혹시 나 떤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 선배는 저렇게 짬밥이 돼가지고 아직도 긴장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 막 이 생각이 나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 연기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정말 쓰잘데기도 없는 생각들이 막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나의 연기에 분명히 악영향을, 해악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연극 배우의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뭐 걸음걸이, 아니면 뭐 척추나 목, 어깨, 경련, 아니면 얼굴, 이런 데가 뭐 이목구비가 이렇게 마비가 된다거나, 여기가 좀 눈밑이 덜덜덜덜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처럼 덜덜 떨린다거나 막 이러면 보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럼 그 장면에 집중을 못하고 쟤 긴장했다,
걷는 걸음걸이가 왜 저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난 또 그걸 신경 쓰잖아. 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또 내가 하게 되고.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뭘 한번 해보라고 하냐면 피아노를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리고서 피아노 한번 들어 올려봐. 이래서 한 명씩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럼 피아노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으면 선생님이 자, 9 곱하기 37 해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아노도 들어 올리면서 9 곱하기 37을 해야 되니까 9 곱하기 7도 안 되겠는데 37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얘가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어.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면 너 지금 그 학교 앞에 가게들 쭈루루룩 나여 있는데 어떤 가게 옆에 어떤 가게가 있고 어떤 가게 옆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한번 기억해서 말해봐. 이런 걸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파우스트의 굉장히 그 서정적인 그 모두가 다 아는 그런 가곡 한번 좀 불러줄래?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피아노를 들고 그게 도저히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피아노를 일단 내려놓고 생각해서 대답하고 피아노를 다시 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자 봐라. 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너는 우선 무거운 물건을 내려놓고 근육의 긴장을 풀지 않을 수가 없었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너는 너의 오감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가 있었어. 자, 이것은 근육이 긴장하면 배우 내면의 정서적 경험들이 길이 막혀버린다는 아주 좋은 예인 거야. 배우가 이렇게 몸이 굳어있는 한 배우가 맡은 배역의 섬세한 감정 또는 영적인 무슨 삶 뭐 이런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뭘 창조하려고 들기에 앞서 행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근육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꼬스차가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꼬스차의 사고가 아주 좋은 예야. 그때 얘가 이거 뭘 집중하기 위해서 뭔가 현기증이 나고 그 긴장을 했기 때문에 그 긴장을 풀기 위해 손에 힘을 주다 그렇게 사고가 나지 않았니?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친구가 물어요. 근데 이 긴장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연출 선생님이 이 두 가지의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나의 예술생애라는 스타니슬랍스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생애에도 실려있는 유난히도 근육의 쥐가 잘라서 고생하던 어떤 남자 배우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배우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계속 점검을 해나가면서 자꾸 긴장이 되니까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면은 근육이 이완되기 시작하는 정도 뭐 이 정도까지는 자기가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었대요. 배역을 창조하는 결정적 순간에도 마찬가지여서 이 배우는 근육에서 모든 긴장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상태까지 연습을 해서 이제 노력의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배우는 이렇게 막 근육에 쥐가 나는 문제니까 굉장히 이게 좀 큰 문제인데 아주 작은 문제도 영향을 많이 준다. 어떤 여배우가 있었어. 근데 이 배우가 재능은 좀 있었는데 이게 잘 발휘는 안 됐던 어떤 여배우인데 그러니까 정서가 이렇게 막 공감대 형성이 되고 정서가 청자한테 전달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노력했다. 이 정도에 머물렀대요. 근데 이 여배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서가 이렇게 왜 이렇게 공감대 형성도 안 되고 정서가 전달이 안 될까 했을 때 이 배우가 드라마틱한 어떤 대목에 딱 이르면 오른쪽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오그라드는 거, 뭐 이렇게 약간 경련처럼 이렇게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 연출 선생님께서 근육 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히 눈썹 근육 푸는 거, 얼굴 근육 푸는 거, 거기에 대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연습을 좀 많이 해봐라 라는 지시를 했더니 이 여배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그 눈썹의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의 근육이 저절로 풀렸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키포인트 트리거 같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뭔가 열쇠구멍 같은 거였던 거지. 그래서 딱 풀리니까 이제 온몸의 근육이 이렇게 풀리면서 감정이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는 자유로운 출구를 얻은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 두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여기는 코스차의 병실입니다. 코스차가 이제 입원을 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친구씩 이제 병문안을 와요. 그래서 병문안을 와서 너 오늘 수업 못 들었으니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니콜라스가 문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모든 불가능한 긴장을 털어내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연출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런 건 불필요하다고 하셨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니콜라스가 갔어요. 폴이 다시 와서 같은 말씀에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폴은 어떻게 했냐면 무대에서건 일상생활에서건 근육의 긴장을 푸는 일은 배우의 절대적인 의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은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폴에 대해서 이제 폴의 설명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배우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육의 긴장을 피울 수는 없다. 관객 앞에 나타날 때마다 이런 일은 항상 생기고 등의 긴장을 빼면은 이게 어깨로 올라가고 어깨에서 긴장을 빼면은 이제 막 횡격막에 나타나고 뭐 발에 나타나고 무릎에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 다니면서 근육이 이제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시대, 그러니까 뭐 폴의 입장에서는 요즘 시대라는데 이 시대도 정말 너무 옛날이잖아요. 이렇게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좀 신경이 날카롭고 좀 예민하다 옛날에 비해서. 그런 우리 세대에서 살면 이런 근육 긴장을 더 피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근육 긴장을 완전히 축출하기란 불가능하다. 요까지 듣고 이제 아마 니콜라스는 불가능한 긴장을 털어내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폴은 이제 거기서 좀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과 반드시 싸워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방법으로는 소위 옵서버라는 긴장 감시자를 두어서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옵서버는 저도 많이 말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잘 드는 용어인데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해보셨나요? 자, 스타크래프트를 선생님도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게 막 종족이 3개잖아. 뭐 프로토스, 테란, 저그 맞죠? 그 옵저버라는 걸 띄우잖아요. 옵저버를 띄워서 얘가 이렇게 탐시를 하죠. 그 이제 내縄張리에 뭐가 들어왔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감시하는 그거 이름이 옵저버. 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랑 너무 딱 맞는 이 옵저버야. 이 옵저버라는 것은 긴장 감시자라고 여기는 쓰여 있는데 그냥 감시자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대로 못 갈 때 내가 막 대사는 치고 있어. 막 집중 나름 했어.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아씨 계획대로 못 갔다 하는 애 있지. 내 속에 또 다른 나. 그리고 뭐 씹었어. 그럼 씹었다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나는 막 대사는 하고 있어. 계속 연결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또 나한테 말해주는 애 있지. 걔를 생각하시면 돼. 걔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우리 옵서버라고 청해 봅시다. 그 친구가 나의 연기를 컨트롤하고 나의 신체를 컨트롤하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어떤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이제 쭉 이 6장에 옵저버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계속 옵저버라는 이름으로 제가 불러드릴 겁니다. 이 옵저버가 나의 긴장을 감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관찰자가 어떤 상황, 어떤 대목이든 과도한 긴장이 생기지 않도록 나를 항상 컨트롤하고 있어야 돼. 이 친구를 우리가 버리고 싶어도 사실 못 버리잖아. 그렇잖아. 네, 그래서 그 친구를 그렇게 이렇게 이용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필요한 거죠. 자체 감시자를 두고 불필요한 긴장을 제거하는 이런 과정은 습관이 되도록 아주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습관이 되도록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배우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대목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으로 극도로 고양되는 시점에도 평범한 습관처럼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레 표출될 수 있을 정도로 얘가 이렇게 나를 컨트롤하고 있게 만들면 만들수록 좋다라는 얘기예요. 기계적으로 내가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불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게 우리 운동선수들을 생각해봐. 그리고 서커스를 하거나 무슨 고개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자기 몸에 대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너무 대단하죠.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그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기는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출 선생님은 가능은 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흥분된 대목에서 긴장을 모두 털어버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완하는 법을 계속 익혀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것이 긴장이라면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통제가 기계적인 습관이 될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배우의 창조 작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와 같은 근육 이완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같은 습관의 개발은 학교에서 연습할 때든 집에 있을 때든 날마다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든 일어나든 식사하든 산책하든 연습하든 휴식을 취하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근육의 감시자, 옵저버를 우리 신체의 일부, 제2의 나, 제2의 천성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서 창조 작업이 방해받는 일을 종식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이 근육의 긴장을 이완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디션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디션장에 가면 너무 긴장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평상시에 80밖에 안 나오는데 오디션장 가면 50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긴장이 나를 누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잖아요. 긴장했어? 긴장한 티도 안 내는데 에너지, 신경 에너지가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내가 뭐 평소에 뭐 하는 거?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 나를 뽑아달라는 어떤 좋은 인상을 줘야 된다. 라는 거에 또 신경 에너지 또 들어가죠. 뭐 이런 식으로 신경 에너지가 분산되다 보니까 내가 온전히 집중을 해도 못하는 판에 그게 다 분산이 돼서 내 실력을 발휘하기가 너무 어렵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긴장 안 하고 제 실력이라도 보여주고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분. 그래서 긴장을 이완하는 게 여러분들 연기력 하는 것보다 기초적으로 사실 먼저 돼야 됩니다. 이 책에도 보면은 배우의 창조 작업이 위축이 될지라도 근육 이완 먼저 연습하라고 해요. 자, 다음 날이 됐어요. 오늘은 병원에 누가 오셨냐면 라흐마노프 조연출 선생님 오셨어요. 이 조연출 선생님께서는 이제 토르초프 선생님 밑에서 이제 같이 도와주시는 조연출 선생님이신 거죠. 이 조연출 선생님께서 오셔서 병문안을 와주셔서 이제 왜 왔냐면 연출 선생님이 이것저것 너한테 연습시키라고 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코스차가 요즘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할 일이 별로 없을 거니까 심심풀이로 시간 보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시켜서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연습을 하셨냐면, 자, 잘 들으세요. 마룻바닥같이 딱딱한 바닥 위에 똑바로 누워서 불필요하게 긴장되는 전신의 근육을 부위별로 파악하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차는 이제 마룻바닥에 눕진 못하고 환자니까 침대에 누워서 이제 다 이렇게 근육에 내 어느 몸에 어디에 긴장이 들어가 있는가 내 몸 상태를 이제 체크해 보는 거예요. 어깨랑 목덜미, 어깨 죽지, 허리 둘레에 근육 위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지목한 부분의 긴장을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서 또 한 번 다른 곳을 찾아내려고 몸을 이렇게 딱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어깨 쪽지랑 엉치표 부분에도 긴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코스차, 어린아이나 동물처럼 누워 라고 합니다. 갓난아이나 고양이를 모래사장 같은 데 뉘어놓고 쉬거나 잠들도록 한 다음 살그머니 이 몸을 들어보면 부드러운 모래 위에 몸 전체의 자국이 이렇게 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침대 광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뭐 시몬스인지 뭐 에이스인지 그 광고 보면 여성의 이 신체가 이렇게 매트리스 이렇게 찍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래사장에 누웠다가 딱 들을 때 온몸에 이게 이렇게 라인이 드러난다라는 거야. 근데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모래사장에 누우면 어깨 그리고 엉덩이 자국만 남고 허리나 이런 데는 다 떠 있는 거야. 떠가지고 이게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내 방이고 내가 아주 맨날 자는 그 편안한 침대인데도 우리가 그 안에 쏙 들어가는 것처럼 무슨 순면 커버 막 이런 그 광고처럼 그렇게 못 들어가고 어디 한 군데가 좀 뻐근하고 뭐 불편하고 막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또 어디가 막 결리기도 하고 우리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몸 신체를 쓰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몸이 편안하게 이렇게 고양이처럼 그렇게 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30분이나 1시간만 쉬어도 불편한 자세로 밤새 잔 것보다 몸이 훨씬 가뿐하고 좋다고 합니다. 긴 휴식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대요.
그 얘기를 하시고 이제 조연출님께서 돌아가세요. 근데 이 코스자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데려다가 소파 위에 있는 부드러운 베개 위에 올려놓고 좀 있다가 살며시 들어올렸더니 고양이 자국이 완벽하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고양이 진짜 선생님 말 그대로네. 얘한테 쉬는 법을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 연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배우는 갓난아이와 같아서 보고, 걷고, 말하는 법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불행히도 배우들 중에 다수는 이런 행동이 엉터리인 경우들이 많아. 그 이유는 첫째, 배우가 풋라이트를 받으면,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뭐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 조그만한 결함도 대문짝만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대에 섰다라는 것 자체가 배우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인식한다라는 거야. 사람들 앞에 섰으니까 이제 그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몸을 편안하게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는 더 완벽하게 일상생활보다 좀 더 편안할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을 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은 레오라는 친구가 와서 오늘 학교에서 했던 훈련 얘기를 들려줍니다. 어제 나한테 했던 것처럼, 연출 선생님 했던 것처럼 오늘은 학생들한테 가서 꼼짝없이 누워있게 해요. 근데 이제 누워있기만 하진 않고 수평 또는 수직을 이루는 다양한 자세를 취하도록 했대요. 예를 들면 똑바로 앉기, 어정쩡하게 앉기, 바로 서 있기, 엉거주춤하게 서 있기, 무릎 꿇기, 웅크리기 등의 이런 자세들을 이렇게 막 친구들한테 다양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연습은 뭐 혼자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룹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의자나 테이블, 기타 가구들을 이용하기도 했대요. 근데 이 각 자세를 취하면서 학생들은 긴장되는 근육을 찾아내서 지적을 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자세에 따라서 이제 근육이 이제 다르게 쓰이겠죠. 예를 들면 뭐 편안하게 앉아 있을 때는 뭐 허벅지나 이런 데도 편안하겠지만, 우리가 투명 의자, 뭐 어정쩡하게 앉았다니까, 우리 옛날에 벌 쓸 때 많이 받았던 투명 의자 같은 거 하면 뭐 허벅지 뒤쪽이라든지 앞 근육 같은 데가 긴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직접 관련된 근육은 수축되는 것이 맞고 그게 당연하다. 근데 주위에 다른 근육은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근육이라는 것 자체가 좀 뭉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을 딱 뭐 웨이트 해보고 막 이런 친구들은 좀 알긴 알 텐데, 특히 여자애들보다는 남자애들의 경우, 왜냐면 좀 딱딱하잖아, 좀 덜 유연하잖아. 이런 친구들의 경우 이제 근육이 하나로 막 움직여. 그래서 이걸 이렇게 조각조각 내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세 연습을 또 옵저버의 철저한 점검을 받으면서 일어나라고 해요. 여러 가지 신체의 감각들을 식별해서 그때그때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잘 훈련된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자세를 취하면서 어떤 근육은 수축시키고 어떤 근육은 이완시켜야 할지를 구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자, 이 레오가 이 얘기를 들려주고 나서 나는 코스자는 또 고양이한테 가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막 거꾸로 떨어뜨려도 보고 옆으로 뉘어도 보고 등을 바닥에 대고 눕게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고양이는 너무 이게 막 몸이 막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자유로운 거야. 뭐 불필요한 근육은 안 쓰고 정말 필요한 근육만 탁탁 쓰면서, 특히 동물들 중에서도 고양이가 좀 유독 이게 잘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게 자기 근육을 탁탁 정리해 나가는데 너무 놀라웠다라고 해요. 이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또 문병을 옵니다. 그리샤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리샤가 오늘 와가지고 오늘 수업 너무 재밌었다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육 이완, 자세 유지에 대한 필요한 긴장감에 대해서 토로프 선생님이 자기의 경험담을 이제 알려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예시를 알려주는데, 조각상 복원 전문가인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조각상을 복원하는 전문가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 붙여서 조각상을 본래 있었던 자세대로 다시 세우려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작업을 위해서 인체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면밀한 연구를 해야 됐대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이용하는 게 훨씬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각종 실험을 통해서 사람이 취하는 자세마다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의 균형점을 금방 찾아내는데 놀라운 재능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해보는데 뭘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그녀를 밀어도 보고 빙빙 돌려도 보고 넘어뜨려도 보고 취하기 어려운 온갖 자세를 취하게도 한번 해보면 이 여자가 어느 자세에서든지 금방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두 손가락만으로 아주 뚱뚱한 신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허술한 지점을 찔러서 간단하게 이제 다른 사람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토르초프 선생님은 이런 비법을 자기가 습득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무게중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인간의 신체는 얼마든지 민첩성, 유연성, 적응력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근육이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라고 그르샤가 이제 전해줍니다. 자, 다음 날이 됩니다. 다음 날에 레오가 또 찾아와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누워있든 서있든 어떤 자세가 되든 배우의 자세는 자기 감시, 옵저버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첫째, 그 다음에 둘째, 뿐만 아니고 모든 자세는 어떤 상상의 허구에 근거해서 취해져야 되고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부각되어야 한다라는 얘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세는 단순히 자세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이게 이 내용, 이 말만 보면 좀 어려운데 예로 들어서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손을 이렇게 머리 위에 올리고 딱 쳐들고 이렇게 있고 머리 위로 복숭아 나무가지가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복숭아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복숭아를 따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허구의 상상 속에 있는 복숭아 나무를 그리고 복숭아가 어느 쯤에쯤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이제 내가 믿으면 그 복숭아를 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근육이 이제 거기에 맞는 근육을 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자세가 아니고 행동이 되겠죠. 자, 배우는 이 허구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복숭아를 딴다는 실제 목표가 생김으로써 생명이 없던 자세는 곧바로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이 행동의 진실성을 느끼기만 하면 우리의 의도와 잠재의식이 도와준다. 그러면 쓸데없는 긴장은 당연히 필요 없고, 그러니까 복숭아 따려고 하는 그 근육만 쓸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만 신경 쓰겠죠? 필요한 근육만 움직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의식이랑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무대에서는 근거가 없는 자세는 절대 취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창조적인 예술 또는 모든 진지한 예술에는 진부한 관습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꼭 관습적인 자세를 써야만 한다면 그 내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그 자세에 타당한 이유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제 책 133페이지 윗부분에 있는데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동그라미 땡땡, 별표 땡땡, 줄 쫙쫙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근거가 없는 호흡, 근거가 없는 연기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언제 이런 실수를 많이 하냐면 대사와 대사 사이. 대사와 대사 사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슬래시 친다고 하잖아요. 그 슬래시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근거가 없이 뭔가를 자꾸 이상한 걸 해. 그리고 진부한 관습. 여기서는 뭔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호흡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진부한 관습을 쓸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대에서는 근거가 없는 자세는 절대 취하시면 안 돼요. 자세뿐만 아니라 대사도 마찬가지고 호흡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다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보다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고 자연이다 쓰여 있는데, 이 자연이라는 말은 자연스러워,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알려진 어떤 기술, 스킬적인 부분으로 거기에 이런 호흡을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집중해서 그냥 들어가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레오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고양이를 데리고 또 이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고스자가 고양이를 아주 잘 이용하네요. 그리고 옵저버를 이용해서 나의 이런 행동을 또 점검하기도 했대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돼서 꼭 필요한 근육만 굽혀지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잘 안 돼. 그리고 집중력이 자꾸 빠져나가. 집중이 잘 안 되고. 의식적인 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더 많은 긴장이 가중돼서 필요해서 사용하는 부분과 쓸데없이 보태진 부분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마룻바닥에 점 하나가 뭔가 이렇게 흔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만져보려고 딱 손을 뻗었는데 그게 이제
나뭇바닥에 목재가 이렇게 흠집이 좀 났던 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지? 이거 목재 흠집이구나. 이렇게 딱 만져보는 순간 탁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다가가서 이걸 만지니까 근육이 굉장히 다시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배우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내가 딱 있기만 하면 이게 현실이든 상상이든 상관없이 뭐 이렇게 뭐 무대든 일상이든 상관없이 살아있는 목표와 진실한 행동은 인간의 본성을 자연스럽고 잠재적으로 작동시키는구나. 배우의 근육을 완전히 통제해서 적절히 긴장 또는 이완시킬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본능인 거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거예요.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은 폴이라는 친구가 다시 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뭘 했느냐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팔 쭉 이렇게 일렬로 서 있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모두 오른손을 들어라 이렇게 딱 오른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을 딱 들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만져보는데 등이랑 목에 너 긴장돼 있어. 펴. 그리고 자네는 팔 전체에 긴장이 돼 있어. 펴. 오른손만 그냥 들라고. 몸이 왜 이렇게 구부정해. 너 왜 다리에 이렇게 긴장이 돼 있어. 이러면서 불필요한 긴장들 피는 이런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른손 드는 게 뭐가 어려워 사실. 근데 이거 되게 쉽지 않거든. 선생님이 어쩌다가 가끔씩 에튜드 수업을 학원에서 이제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몸풀기, 신체 훈련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뭐 똑바로 서 있는 애도 없어. 뭐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몸이 이래 딱딱하고 뭐 이래. 그래 여자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애들은 좀 삐뚤어져 있고 어떤 애들은 뭐 여기에 긴장이 돼 있고 뭐 어깨 좀 펴라 해도 절대 안 펴지는 애들도 있고 다 그렇게 몸이 다 따로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팔 하나를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리는 것에 선생님이 원하는 그 필요한 긴장도만 하는 것이 아이들이 아무도 안 됐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폴이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야, 나 오늘 수업에서 이런 인상 받았다? 선생님이 완전 우리 기계라도 되는 것처럼 몸의 뼈마디 모든 부품의 나사를 풀고 닦고 기름쳐서 다시 재결합해 놓는 그런 느낌이었어. 이런 훈련을 하고 보니까 몸이 훨씬 유연해지고 민첩해지고 표현적이 된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단독적인 근육, 그러니까 한 근육, 필요한 한 근육, 이걸 이제 단독적인 근육 집단이라고 이제 책에 나오는데 그런 근육을 집단을 쓸 때는 그 부위가 어깨든 팔이든 다리든 어디나 상관없이 다른 모든 신체 부위는 자유로워야 되고 조금 더 긴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팔을 들어 올릴 때 우리는 어깨 근육 쓰고 기타 몇몇의 필요한 근육들을 수축시켜야 되는데 이때 팔의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필요한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은 팔꿈치건 손목이건 손가락이건 모든 관절이 완전히 풀려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 아무도 그걸 하지 못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또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 조명을 받고 풋라이트를 받으면 이게 너무 환하게 드러나서 관객들한테는 이게 결정적인 인상으로 남게 되는 경우도 있대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설명이 나옵니다. 무대에 제시된 인생은 카메라 렌즈에 비친 것처럼 반경이 좁아요. 사람들은 확대경으로 축소 모양을 조사하듯이 안경으로 무대 위 인생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미세한 것도 관객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관객이 우리를 보러 왔잖아. 그러니까 돈을 쓰잖아. 그러니까 보려고 집중을 하겠지. 그럼 보인다라는 얘기야. 일상생활에서는 양팔이 좀 뻣뻣해도 대충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무대에서는 절대 용인될 수가 없다. 사람의 몸이 나무 토막같이 돼서 마치 마네킹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배우의 영혼 또한 그의 팔처럼 목석일 거야 라는 인상을 청자가 받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막 등도 굳고 허리만 직각으로 굽는다고 하면 완전 막대기 꼴이 날 것이고 그 막대기가 무슨 정서를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염이 도졌어요. 그래서 콧소리가 조금 나요. 그럼 청자가 그걸 들으면서 콧소리 난다. 콧소리 또 나나? 콧소리 또 나나? 이러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느 부분에서 어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쪼라고 하죠. 그 쪼를 가진 친구예요. 그러면 청자가 거기에 집중 못하고 쪼 나왔네?
쪽, 또 여기서 또 올릴라나? 이런데 정말 쓰잘데기 없는데 신경을 쓰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정서적인 건 하나도 못 받아가는 거지. 그래서 패턴적인 연기,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들, 그런 걸 우리가 신경 써서 빼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청자가 거기에 신경 쓰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무대에서 특히 뭐 맞는 연기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연극 같은 데서는 막 죽도록 때리는 막 이런 장면이야. 그럼 죽도록 때리지는 않습니다. 영화라면 이제 죽도록 때리겠지만 그 죽도록 때리면 안 돼요. 뭐 그거는 배우가 이제 진짜 맞으면 안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관객들이 그거 신경 쓰는 거야. 쟤 너무 많이 맞아서 아프지는 않을까? 저렇게 너무 아파서 연기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신경을 쓰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때리거나 막 이런 거를 절제하는 거거든요. 그걸 막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진짜 뭐 뺨 한 대 맞는다고 뭐 배우가 집중이 더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막 짝소리 나면 짝소리 났어 짝소리 엄청 아프겠다. 그리고 여기 막 얼굴 뻘겋게 되면 뻘겋게 됐어 이러면서 관객이 집중을 못 한다라는 거야. 청자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친구들의 연기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얘가 어디에 삑사리가 났어? 그럼 삑사리 또 나는 거 아니야? 삑사리 또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방해받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일상생활보다 훨씬 더 기계적인 것처럼 이런 근육을 푸는 것들이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우도 마찬가지죠. 자, 레오가 또 와서 이런 얘기를 또 해줍니다. 수업 중에 뭘 했냐면 척추 첫 관절부터 하나씩 내려오면서 등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그런 동작을 배웠다고 해요. 이거 뭐 여자애들은 다 알 거야. 요가 하거나 뭐 필라테스 하거나 뭐 그런 기본적인 운동 해본 애들은 막 이런 거 하잖아. 뭐 이렇게 근육 풀고 1번 척추, 2번 척추, 3번 척추 막 이렇게 구부러지고 막 이렇게 쭉 하는 거. 그러면 사람의 척추뼈가 24개라는데 나는 3개밖에 안 느껴지는데 막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다 내 몸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무리가 됩니다. 꽃사는 또 고양이를 보면서 연습을 했고요. 자, 아무리 근육을 쓰는 기술이 개발을 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사실 동물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매끈한 동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렇게 근육 통제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는 아주 편안한 자세로 있다가 정광석화처럼 튀어오르기도 하고요. 얼마나 에너지 절약이 기가 막히고 에너지 배분이 기가 막힌지 튀어오르는 동작을 준비하느라고 쓸데없이 근육을 수축시키거나 힘을 낭비하지 않고 모든 힘을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한 순간에 일시적으로 탁 쏘아내는 그런 고양이의 동작이 명료하고 힘차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고양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1장에서 시범 공연했었잖아요. 그때 오셀로 역할을 했잖아요. 그 오셀로 역할을 할 때 사용했던 그 호랑이 같은 걸음걸이를 막 취해봤대요. 그리고 한 걸음 딱 내디드니까 온몸에 근육이 굳어지면서 내가 이래서 망했구나. 이 느낌이 확 왔다라고 해요. 그때 내 실수의 이 주 원인이 무엇인지 코스가 다 깨달았다고 해요. 무대에서 자유를 느낀다거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게 너무 당연한 일이구나. 피아노 한쪽 귀퉁이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간단한 곱셈도 어려운데 하물며 오셀로와 같이 복잡한 역할에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는 일이니까 이게 말해서 무엇하랴. 시범 공연에서 우리는 온갖 엉뚱한 잘못을 의기양양하게 저질렀다. 이 시범 공연을 통해서 연출 선생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교훈을 남겨주셨는가. 와, 이런 식으로 6장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6장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첫째, 옵저버. 옵저버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옵저버를 항상 띄워서 나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법을 연습해야 된다. 습관이 되도록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적당히 딱 거기에 필요한 완벽한 근육 이완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적으로 작동이 된다. 이것은 그 상황에 집중해서 들어가면 필요한 근육만 쓰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또 여전히 같은 이야기죠.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요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